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직접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관한 파이낸셜 뉴스에 실었겠지만 부각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남아공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 남아공과는 교역, 그리고 호주와는 방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그 교역, 투자, 에너지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의 실질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남아공과 한국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그 어느 정상을 만나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한국 기업이 가 있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 기업은 전 세계 거의 대부분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에 많이 진출해 있다.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더 확대돼서 좋은 관계를 이어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멘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대통령이 이 멘트를 특별히 그 대통령한테 해줌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남아공 전문가인 송 작가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왜 남아공 전문가이시죠? 이미 이제 남아공의 그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누가요? 제가요. 네. 저희는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처음 알았어. 저희는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남아공 한인회와 주변 국가인 이제 보츠와나 등등 부통령 뭐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또 긴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남아공이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거는 교역의 중심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공이 갖고 있는 가장 그 강한 컨텐츠가 뭐냐면 다른 주변국들이 없는 무역항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들한테는 국제적인 그러니까 커다란 배들이 접안할 수 있는 국제 무역항 규모의 항만이 사실상 남아프리카 지역에는 남아공이 유일하기 때문에 뭔가 수출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남아공 항구를 이용해야 된단 말이야. 그 아프리카 대륙에 요 아래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이제 국제 선박들이 많이 거기를 거쳤다 그렇죠. 가잖아요. 희망봉을 거쳐서 돌아가기 그렇죠. 때문에 옛날부터 이제 무역항으로서는 역할이 컸었는데 수에즈 운하가 있고 또 주변국들의 경제적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교역량이 늘지 않고 있다는 거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남아공이 주변 국가들을 연결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새로운 교역망, 도로, 철도, 그리고 뭐 항만 증설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DSK님이 파산기에 남아공 없었는데 새로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새 파산기가 없어서 된 새 것 같습니다. 파산기를 쓰고 싶어 세계로 가는 파산기 아니겠습니까? 큰일 그래서 났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한 남아공하고 연결되는 주변국들과의 철도, 도로 같은 데다가 일종의 차관무역 같은 형태를 통해 가지고 교역량을 늘릴 수 있는 지원을 남아공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고 이미 거기에 대한 요청들이 정부에 지금 요청이 돼 있는 상태라서 내년, 내후년 안에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프리카에 토탈 54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 네. 대륙 안에 생각보다 나라가 많죠. 근데 그 나라들 중에서 비교적 물론 이제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 국가가 남아프리카 그렇죠. 공화국이에요. 그리고 남아공이 뭐 만델라 대통령 이후로 사실은 이제 인구 비해서는 흑인과 백인이 워낙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이 나죠. 흑인들의 권리가 이제 그 민주화를 통해 갖고 선거를 통해 흑인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고 민주화된 투표제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뭔가 기존의 백인 대통령들이나 기득권층을 다롭게 바꿔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처음엔 중국을 파트너로 삼아갖고 왔는데 중국은 혈떡 끌어가지고 지네 나라에다 자본 옮기려는 거 말고는 다른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아프리카 종단 철도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거든. 그럼 이 상황에서 남아공이 남아프리카 무역의 중심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게 유일한 목표야, 사실상. 현재 남아공의 산업시설이라든지 기반 여건을 봤을 때. 그래서 그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나중에 진행 상황이 좀 이루어지는 대로
여러분한테 송작가 TV의 특종으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호주 부분은 계속 방산 문제 말씀드리고 있죠. 호주는 구축함도 필요하고 K9도 필요하고 장갑차도 필요하고 수소 에너지 풍력을 이용한 수소 에너지 교육 문제도 풀어하고 사실상 호주는 한국의 기술력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남아공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중국으로부터의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되게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렇죠. 대표적인 나라들이에요. 어차피 전 공통점이. 세계에 지금 사채를 꿔주고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도 돈은 안 주거든요. 돈 빌려주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고 중국이 워낙 경제적으로 어떤 그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의 그렇죠. 눈치를 안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중국 눈치 안 봐도 되거든요. 우리는 중국 편도 될 수 있고 미국 편도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양쪽의 세계 서방 진영이 중국과 미국 편으로 딱 절반으로 갈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전부 다 중간에서의 양쪽에서 떡을 다 얻어먹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입장인 거예요.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갖고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나라도 한국하고 거래하는 게 손실날 일이 없다는 거죠. 방해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어느 쪽에도 물론 윤석열은 일방적으로 지가 갖다 맞췄지만 미국에 원래 한국의 스탠스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걸 구현해낼 숙련된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플러스 한국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국가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물론 국가 신인도도 많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애만 안 나타나면 우리는 국가 신인도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나라의 다수의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K라고 일단 붙으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한국은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아프리카에는 한국이 오랫동안 지원을 해왔던 무슨 뭐 농산물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옥 개축 사업, 그다음에 우물 뚫어주기, 뭐 여러 가지 농업 지원 정책 이런 것들 기술 지원 정책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국가, 한국에 갖고 감정적으로 나쁜 국가는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한국이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고 교육의 대상이기도 합니다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 나라들 자체가 콘텐츠가 워낙 없어서 우리가 지원 말고는 더 도울 게 없었었는데 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남아공 대통령의 만남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팩트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